안녕하세요. 이번 새로운 비디오에서는 인투이티브가 제공하는 HDR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투이티브 인터페이스 상단에 위치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HDR 항목까지 스크롤하여 그 위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HDR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직관적인 고감도 다이내믹 레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 유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산술평균 방법을 사용한 HDR, 수동 조명 마스크로 자동 개발된 야간 사진 HDR, 그리고 주간 사진 HDR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RAW 준비 버튼의 사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간 사진이나 주간 사진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간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노출계가 제시하는 대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 후 그림자를 밝게 하고 하이라이트를 복구하기 위해 한두 장의 과노출 사진과 한두 장의 저노출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퀀스는 대개 셔터 속도만 조정하고 조리개와 ISO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현됩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HDR 사진의 실질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5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했으며 이들은 모두 셔터 속도만 다릅니다. 따라서 매우 밝은 사진 2장과 노출계에 따라 촬영된 기본 사진 1장, 그리고 2장의 저노출 사진이 있습니다. 야간 사진의 경우 조리개와 ISO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셔터 속도만 변합니다.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사진이 노출계에 따른 0값으로 촬영된다는 점입니다. 그 후 우리는 예를 들어 오른쪽 위 모서리의 가로등이나 벽면의 반사처럼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높은 조명을 회복하기 위한 사진 시퀀스를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사진이 매우 밝고 시퀀스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어두워지며 마지막 사진들은 높은 조명에만 집중된 일련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진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평균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며 저는 특히 야간 사진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 레벨 로드 창이 열리게 될 것이고 탐색 버튼을 눌러 함께 합칠 사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JPEG, TFF, RAW 사진 모두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추천은 TFF나 JPEG 사진, 즉 개별적으로 이미 현상된 사진을 합칠 때 산술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고 RAW 파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RAW 파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파일 유형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동 방식의 HDR도 조명 마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TIFF, JPEG, RAW 파일 모두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몇 가지 RAW 파일에 대해 HDR과 산술 평균을 활용한 합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평균을 위해 촬영해야 할 사진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촬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은 과도하지 않게 이상적으로는 4장에서 6장 사이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HDR과 조명 마스크를 사용할 때도 동일한 수를 권장합니다. 이 촬영들을 선택한 다음 예를 들어 6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초기 사진과 비교했을 때 가로등의 불빛, 벽, 그리고 다른 영역의 반사가 어떻게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진에서 읽기 어려웠던 글씨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수동 야간 방법을 활용한 합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 6장에서
4장 사이의 사진을 촬영하며 점진적으로 노출 시간을 줄여가면서 사진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5장에서 6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30초, 아이소 100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소는 비교적 낮고 우리가 위치한 지역의 밝기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절합니다. 만약 지역이 매우 밝다면 조리개를 조금 더 닫고 지역이 매우 어둡다면 조리개를 조금 더 열어서 30초의 촬영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촬영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빛의 양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첫 번째 사진을 30초로 시작하고 두 번째 사진은 15초, 세 번째 사진은 7초로 설정하여 마지막에는 매우 어두운 사진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저는 사진에 전구와 높은 조명만 복구합니다. 사진들을 결합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잘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불러오기에서 편집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인투이티브는 4장에서 7장 사이의 사진을 작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된 숫자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불러와야 할 사진의 수를 나타냅니다. 6장, 4장, 5장 또는 7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다른 숫자의 사진은 인터페이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의 수를 선택하고 그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가 6장을 촬영했다면 사진 불러오기를 눌러 인투이티브에 불러온 후 준비된 레벨로 결합할 준비가 되면 HDR6을 누르면 됩니다. 즉 600교육 사진입니다. 별표는 야간 사진을 나타내며 여기서 낮 사진에는 별표가 없습니다. 별표가 없는 숫자는 낮 사진을, 별표가 있는 숫자는 야간 사진을 나타냅니다. HDR 옆에 표시된 숫자는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의 전체적인 수량을 나타냅니다. HDR4는 4장의 사진을, HDR5는 5장의 사진을, HDR7은 7장의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간 사진을 위한 수동 HDR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DR5, 5장, HDR9, 9장, 그리고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AW 준비의 사고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DR-Scene, HDR7, HDR9, HDR4와 같은 별표가 있는 버튼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의 수와 유형을 나타냅니다. 별표가 있는 것은 야간 사진을, 별표가 없는 것은 주간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레벨 불러오기 창이 열리면 합치려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5장의 사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투이티브가 사진을 논리적으로 레벨에 배치하고 이름을 변경하여 올바른 순서로 배치해 합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할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즉, 인투이티브 HDR1 레벨이 가장 낮으면서도 가장 밝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HDR1이 가장 밝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배치되면 인투이티브의 자동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 변경 또는 레벨 반전 버튼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반전시키면 레벨을 뒤집을 수 있고 이름 변경을 통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HDR5가 가장 밝은 위치에 있다면 이름을 HDR1로 변경하고 레벨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촬영이 가장 밝은 사진부터 가장 어두운 사진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편집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했다면 우리가 직접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진이 정확하게 정렬되면 RAW 준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RAW 형식으로 촬영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이 예시에서 5장의 사진과 5개의 레벨이 있으며 밤에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별표가 있는 HDR HAU 버튼을 활용해야 합니다. HDR 허 야간을 누르게 되면 인투이티브가 사진을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합치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HDR O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속하게 HDR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로등의 밝은 부분을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예시를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매우 밝았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잘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RAW 형식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의 예시였습니다. 이제 자동 조명 마스크를 사용하여 TIFF 또는 JPEG 사진의 수동 개발 예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장에서 레이더뷰로 촬영한 후 집에서 카메라 RAW 또는 Adobe Lightroom을 활용하여 각 촬영을 최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관심 있는 촬영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개를 선택합니다. 확인. 레벨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밝고 마지막은 어두웠으므로 레벨의 순서는 올바르게 유지됩니다. 가장 낮은 레벨은 HDR1이어야 하며 가장 밝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카메라 RAW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준비 RAW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HDR HAU를 누릅니다. 이는 5개의 레벨로 구성된 야간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초기 촬영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복구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레벨의 조명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이 조명 마스크는 자유롭게 개인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2개가 몇몇 사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뉴로 이동하여 홈페이지에 브러쉬 커서 섹션에 들어가면 이 명도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밀도와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불투명도를 중간 정도로 설정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레벨의 명도, 마스크를 부드럽게 하거나 완전히 채운 상태로 두고 밀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동 방법과 명도, 마스크를 활용하여 주간 사진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조원은 HDR 클래식 방법을 활용하거나 조명 마스크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5장, 3장, 7장, 9장의 사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폴더 안에서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일을 불러온 후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레이어로 배치할 것입니다. 참고로 HDR1이니 가장 낮고 가장 밝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밝은 것은 HDR5로 남고 더 어두운 것들이 있으며 중간에 HDR1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HDR2을 중간에 놓는 이유는 촬영 순서가 밝음, 중간, 어두움, 매우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순서를 정리한 후에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 변경해서 HDR1이 맨 위에 오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이제 순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HDR2를 가장 낮고 가장 밝게 배치한 후 나머지 레벨들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관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레벨의 순서를 확인한 후에는 준비된 로바우 파일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우리의 초기 촬영은 로바 포맷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개의 레벨이 존재하며 낮 시간 촬영이기 때문에 별표가 없는 HDR5로 이동합니다. 클릭하면 그림자를 약간 열고 빛을 회복하여 편집하기에 최적의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제 HDR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HDR 옆에 표시된 숫자는 우리가 촬영한 레벨의 수와 포토샵에 존재하는 레벨의 수를 나타냅니다.
클릭하면 수동으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명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여기 우리 HDR이 있습니다. 여기 조명 마스크가 있으며 이전의 야간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경우에도 불투명도나 그라데이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레벨 병합을 하고 이후에 카메라 라우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